손흥민은 진정한 캡틴이다. 승리를 이끈 맹활약에 토트넘 공격진 중에서 유일하게 극찬을 받은 손흥민. 브랜트퍼드전 현지 반응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에서 최근 손흥민 선수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빡빡이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브랜트퍼드를 꺾었습니다. 한국 시간 2일 밤 시작된 경기였고요. 브랜트퍼드 원정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지긋지긋했던 프리미어리그 7경기 무승, 그냥 무승도 아니죠. 1무 6패 무승을 드디어 끊었습니다. 16위로 잠깐 추락했다가 그나마 이번 경기로 15위로 상승하면서 강등권과는 그래도 좀 격차를 벌릴 수 있었고요. 상위권은 이제 너무 어렵고 최소한 중위권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위권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경기가 이제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중요한 경기라는 점에서 이렇게 좀 상승세를 타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힌트를 얻었다는 것 역시 이번 경기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2개의 득점을 모두 만들어냈는데요. 하나는 상대 자책골을 유도한 코너킥이었고요. 두 번째는 파페 사르에게 준 어시스트였습니다. 도움을 추가하면서 손흥민 선수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6골 7도움이 됐습니다. 겁대회 포함해서는 10골 7도움으로 조금만 더 하면 한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 늘 그렇듯이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강력한 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팀 전술이 완벽하지 않고 팀 전반적으로 좀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 아주 절정은 아니죠. 절정일 때는 득점왕이었던 선수니까. 하지만 이번 시즌에도 나쁘진 않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지난 한 달간 특히 3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이 가장 힘든 와중에도 공격 포인트는 꾸역꾸역 잘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상당수가 팀의 승리로 직결되기도 했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앞서 유로파리그 멀티골로 승리를 이끈 경기도 있었고요. 이 경기 전에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미 캐러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토트넘이 3골 이하로 실점한다면 놀라울 것이라고요. 대놓고 토트넘의 수비력을 그냥 무시한 거죠. 솔직히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개무시한 건데 그만큼 토트넘의 대패가 예상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실점을 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실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판더펜도 못 나왔기 때문에 아치그레이와 벤 데이비스, 굉장히 생소한 플랜 B도 아니죠. 플랜 D, 플랜 E 정도 되는 이 센터백 조합이 잘 버텨준 것이 굉장히 주요했고요. 또 풀백의 제드 스펜스, 이런 수비진들이 앞으로 굉장히 고평가 받는 걸, 높은 평점 받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블록당한 슛 2개, 키패스 2개 중에 1도움을 기록했고요. 드리블 성공은 많지 않았어요. 드리블을 5개 중에 1개밖에 성공 못했다는 게 이제 많은 통계 매체들이 잡는 스탯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드리블이나 슛이 잘 통하지 않는 날이 되자 킥으로 또 이제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수비 행위를 7회나 하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수비에 가담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비 가담을 비롯한 자잘한 스탯이 좀 많이 쌓여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스탯인 도움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평점이 괜찮습니다. 후스코드 기준으로는 7.7인데요. 최고 평점은 8.7을 받은 제드 스펜스입니다. 손흥민은 스펜스, 벤탄쿠르에 이은 경기 3위가 되겠고요. 풋몹을 보면 손흥민이 7.9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풋몹이 조금 더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풋몹이 아마 후스코드가 못 잡는 스탯들, 리커버리라든지 이런 거를 잡기 때문에 좀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고 평점 스펜스는 오히려 후스코드보다 좀 낮습니다. 스펜스는 여기서는 8.5를 받으면서 후스코드보다 오히려 좀 낮았고요. 손흥민은 스펜스, 벤탄쿠르, 킨스키에 이은 4위, 경기 4위가 되겠습니다. 이날도 손흥민 선수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사르의 득점 상황인데 분명히 이날 굉장히 지쳐 보였고 정말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거의 다리를 질질 끌면서 경기했거든요. 보면서 안쓰러울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가 골을 넣자 사르가 굉장히 오랜만에 득점했단 말이죠. 사르를 번쩍 들어서 세레머니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얼굴 보세요. 솔직히 웃을 기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후배의 득점은 칭찬해야 한다, 팬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어떤 일념으로 이제 동료의 셀레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손흥민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가 뭐라고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손흥민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이날 승리를 이끈 선수긴 하지만 사실 요즘 포스텍 감독이 받을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부상에서 누가 돌아왔냐, 이 선수는 왜 빠졌냐, 영입 누구 할 거냐 등등 엄청 많거든요. 이날도 이제 마티스텔 영입 얘기가 들어가니까 케빈 단소란 선수를 영입을 확정했고 또 추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적설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와중에 경기에 대한 멘트 하나 보면요. 이날 수비축구에 대해서 포스텍 감독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날은 약간 물러나 지키는 소위 말하는 우주방어를 일부러 택한 것처럼 보였어요. 포스텍답지 않은 경기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목요일에 이어 일요일에 경기를 하면서 에너지와 경기력을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요. 실제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주중 경기에 이어서 이날 경기를 치르는 데까지 72시간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은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목요일은 저녁 경기, 일요일은 낮 경기였기 때문에 만 3일도 안 됐어요. 그만큼 힘든 경기였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기에서 날카롭고 역동적인 건 그냥 불가능합니다. 선수들은 인간이지 로봇이 아니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브랜퍼드는 일주일을 준비했는데 저희는 50시간 정도 준비했거든요. 라면서 우리는 점유율이나 어떤 경기 주도권을 포기하고 경기에 들어왔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날조차 수비라인을 어설프게 올리려다가 뒷공간만 허용하고 압박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지고 이런 날들이 토트넘이 좀 많았는데 좀 실리적인 경기를 섞을 수 있게 됐다? 포스텍 감독이 한 발 발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단서가 되겠죠. 앞으로도 이런 모습 좀 종종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반더벤이 별 부상 없이 결정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일주일을 다 준비하고 목요일 밤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경기가 주중에 있는 카라바오컵 리플전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이때 반더벤을 제대로 써먹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리그 조진 거 카라바오컵 한번 온 힘을 다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우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이번 경기에 대한 현지 매체들의 평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개의 매체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스탠다드입니다. 구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현 그냥 스탠다드죠. 스탠다드는 손흥민 선수한테 경기 최고 평점을 줬습니다. 우주방어 끝에 이긴 경기다 보니까 수비진 중에서는 4명이나 8점 받았는데 공격진 중에서는 없어요. 손흥민 빼고는 잘한 선수가 없거든요. 손흥민만 유일하게 호평과 함께 8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골을 다 만들어냈다. 선제골은 날카로운 코너킥에서 나왔다. 또 한 번 올림피코 넣을 뻔? 그리고 사르에게 좋은 패스도 해줬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림피코라는 게 코너킥을 곧장 넣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올림픽골이라는 별명이 있는 축구계의 명장면인데 손흥민 선수는 이미 작년 12월 가까운 과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로 코너킥을 직접 넣은 바가 있습니다. 일명 올림피코죠. 그래서 이거를 거론한 거고요. 하지만 이번은 사실 올림피코에 가까운 궤적을 그렸어요. 거의 들어갈 수도 있을 수준으로. 근데 상대 수비를 맞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손흥민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반대쪽 측면을 맡은 윙어 무어는 겨우 5점. 이긴 경기에서 겨우 5점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피지컬이 좋은 브랜퍼드를 대적하는데 애를 먹었다. 하프타임에 교체됐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브랜퍼드는 좀 북유럽 스타일의 특히 덴마크 쪽에 선수들이 많고 막 190 이런 선수들을 좀 즐비하게 갖고 있는 팀이죠. 이날 손흥민 선수의 매치업 상대였던 풀백도 190이 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어가 상대가 이제 덩치로 딱 버티니까 잔재주를 부릴 수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 점은 손흥민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칭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상대가 그렇게 피지컬로 버텨서 몸으로 못 뚫을 것 같으니까 지능적인 플레이와 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경험의 차이죠. 무어와 손흥민의. 제드 스펜스 8점으로 최고점 받았는데요. 제드 스펜스가 보면 이날 전반적으로 거의 MVP급의 평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은베모를 훌륭하게 맞상대했다. 특히 은베모가 그와 1대1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맞았을 때 잘 막았다.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훌륭한 활약을 했으며 골라인을 넘기 직전에 공을 걷어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호평의 가장 큰 이유는 크게 2개입니다. 첫 번째, 상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윙어 은베모가 돌파도 돌파고 돌파하는 척하다가 그냥 왼발로 탁 찍어서 올리는 이런 플레이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제드 스펜스가 레프트백으로서 상대 오른쪽 윙어 은베모를 상당히 잘 막았습니다. 이 점을 칭찬하는 거고요. 둘째, 딱 눈에 띄는 플레이, 골라인을 넘기 직전에 공을 걷어내는 그런 어떤 라스트맨 태클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펜스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음 익스프레스입니다. 익스프레스는 스탠다드와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보면은 오히려 높게 준 데는 낮게 주고 낮게 준 선수는 높게 주고 서로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손흥민은 한결같이 8점이고요. 스펜스 역시 최고평점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왜 8점을 줬는지 익스프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퍼드 수비 사이로 몇 번 침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코너킥이 야넬트를 마치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장 손흥민은 다시 한번 사르의 골을 만드는 공을 찔러주면서 승점 3점을 확정했다. 공격적으로 어떤 활약을 했는지 상황들을 좀 나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날 두 골을 만들어낸 선수니까 한 8점 받아야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앞선 매치 완전 다른 거. 쿨루세스키가 8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좀 궁금했어요. 게다가 이 평점 관련된 기사 제목 자체가 토트넘이 새로운 콤비네이션,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아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날 그런 게 있었나 싶어서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쿨루세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서 마이키 무어와 좋은 연계를 이뤘다. 두 선수가 합작한 어시스트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쿨루세스키가 문전을 가로지르는 패스를 해줬지만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모두 그 위치에 없어서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어도 보면 앞선 매치보다 훨씬 높고 무어 평점에서도 쿨루세스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날 오른쪽 윙어가 무어였고 오른쪽 맥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쿨루세스키였는데 이 둘이 그 같은 측면 쪽에서 컨비네이션을 좀 했거든요. 무어가 찔러주고 쿨루세스키가 들어가고 반대로 쿨루세스키가 찔러주고 무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두 명의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여기 담당 기자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 두 명 모두에게 고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손흥민한테도 좋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날은 아직 이런 플레이가 무르익지 않아서 기사에 나온 대로 쿨루세스키의 어떤 컷백을 손흥민이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걸 예상할 수 있다면 무어와 쿨루세스키가 오른쪽에서 수작수작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공이 중앙으로 투입됐을 때 왼쪽 윙어에 있던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한테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컨비네이션 하나 토트넘이 찾았다? 그렇다면 역시 기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파페 마타르 사르 8점입니다. 손흥민 선수 어시스트를 받아서 득점한 선수죠. 교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8점을 받는 것은 상당히 높은 평가입니다. 이유를 보겠습니다. 브렌트퍼드가 경기를 주도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교체 투입됐다. 수비 라인이 받는 압박을 상당히 덜어줬으며 상대 진영으로 돌진해 시즌 두 번째 골을 영리하게 마무리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손흥민 패스가 좋았다. 이런 말 한 번만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 풋볼 런던입니다. 30분에 코너킥을 감아찬 것이 야넬트를 마치고 튕겨 골이 됐다. 상대에 대한 추격, 태클, 여기에 사르의 막판 득점을 만들어낸 훈련 어시스트까지 진정한 주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이걸 거론했네요. 득점 상황만 얘기한 게 아니고 손흥민이 수비 가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점을 분명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은 데이비스와 스펜스에게 무려 9점을 줬어요. 최고점이 9점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8점은 여기서는 최고 평점은 아닙니다. 왜 9점이지? 싶어서 좀 봤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왜 9점인지 볼까요? 수비에서 때때로 압도했으며 수비진은 그의 경험덕을 봤다. 과소평가된 수비수다. 도전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 벤 데이비스는 지금 부상으로 한동안 빠졌지만 그 전에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었죠.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조합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약간 반농담이긴 하지만 레프트백 출신인데 센터백도 잘 보는 노장, 믿음직한 왼발잡이, 오 말디니 막 이러면서 이제 벤 말디니 이런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날 좀 벤 말디니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풋볼 런던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드 스펜스 역시 9점 받았는데요. 체력이 회복된 상태로 팀에 돌아와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은배모를 정말 잘 상대했다. 훌륭한 경기 와중에 골라인에서 걷어낸 플레이도 있었다. 다 비슷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체력이 회복된 상태, 영어로 프레시한 상태로 뛰었다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스펜스는 지금 체력이 전혀 고갈되지 않은 상당히 쌩쌩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리버풀과의 경기를 비롯해서 앞으로 한동안 왼쪽을 맡아줄 수도 있고 레프트백 다른 선수가 들어오면은 진짜 많이 지쳐있는 포로 대신에 오른쪽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게 프리미어리그 연패 흐름을 끊고 승리로 돌아선 토트넘,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손흥민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뛸 것 같은데요. 더 좋은 평가 이끌어낼 만한 그런 플레이, 또 최근에 골과 득점이 좀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더 많은 공격 포인트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